엄지의 제왕에서 알려주는 세 번째 질환, 천식. 진짜? 저희 어릴 때부터 네. 많이 들었던 질환 중에 하나가 천식이에요. 맞아요. 주변에 또 천식 앓는 사람들이 꼭 있었고요. 네. 천식 하는데 천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요. 맞아. 지금도 강수영 씨는 천식이 뭐예요? 이게 물어보면. 천식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기침을 많이 하거나 숨을 잘 못 쉬거나 뭐 폐가 좀 아픈가? 뭐 저는 그렇게 대충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우리 엄지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화여대 알레르기 내과의 김민혜 교수님 나오셨거든요. 천식 어떤 병입니까? 네, 천식은 폐가 아픈 게 아니라 기관지가 아픈 병입니다. 기관지가 아픈 병입니다. 기관지. 흔히들 천식을 폐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고 폐병이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천식은 공기가 지나다니는 통로, 즉 기도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관지가 아프게 왜 아픈 거죠? 그럼? 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자, 천식이 왜 생기는 건지 궁금했는데 바로 이게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원인이에요. 예. 네,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그런 것들이 기도로 들어오면 세포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즉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이런 것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물질이 기관지를 수축시키고 내부 점막에 염증을 유발해서 기침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붓게 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천식 환자 입원율이 제법 높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94.5명 정도인데 OECD 평균이 46.6명이니까 뭐 2배 정도 높은 수치예요. 또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와. 천식 환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럼 천식이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의 천식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비율이 겨울철에 월등하게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호흡기가 자극을 받기 쉬워서 노인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민희 교수님, 천식의 가장 큰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천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 특유의 숨소리에 있습니다. 혹시 천식 환자 숨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네. 들어본 적 드라마에서 이제 뭐 완벽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에서 약간 천식 걸린 환자 역할로 한번 비슷하게 했던 게 이제 이 정도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죠. 뭐 이렇게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지금부터 한번 정상 숨소리와 천식 환자의 숨소리를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처음 들어볼 소리는 이제 청진기로 들어본 정상 숨소리입니다. 그냥 저희가 늘 들었던 그런 네, 느낌이에요. 들숨 날숨 예. 표시가 돼 있죠 지금? 네. 들숨이 좀 길고 날숨은 훅. 네, 청진기로 들어서 훨씬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이번에는 천식 환자의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완전 다르네 우리랑. 짧어. 아니 근데 되게 고통스러워 보여요. 제 숨이 답답해요. 숨 막히는 느낌. 아니 이게 숨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약간 무서워질 정도로 그리고 약간 답답하거든요. 천식 환자는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네, 듣기만 해도 많이 괴로우실 것 네. 같죠. 이 천식 환자는 호흡곤란, 기침, 천명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 천명이 방금 들으신 이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입니다. 기도 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숨 쉬는 길이 좁아지면서 숨이 차고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휘파람 소리나 내지는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생각할 때 천식이 네. 그냥 기침만 이렇게 좀 심하게 나오는 병이라고 알고 나도.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무서울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요. 왜 감기 걸려도 기침 감기 걸리면 기침 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기침 감기가 낫지 않고 오래 앓게 되면 혹시 천식으로 가기도 하나요? 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기와 천식을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천식의 발병 원인은 알레르기입니다. 평소 알레르기 체질이 있던 환자들에게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발병하기 때문에 이 발병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감기는 200종이 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감염병이고요. 감기의 기침은 2, 3주 안에 보통은 완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해 천식 기침은 3주 이상, 한 달 이상 기침이 지속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발열이나 어떤 오한, 몸살 이런 증상도 사실 천식에서는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식에서는 그 엑스레이를 촬영해도 폐에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야. 그러면 기침 소리로 그러면 천식과 감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네, 사실 기침을 심하게 할 때 이게 천식 기침인지 감기 때문에 생기는 기침인지 구별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제가 들려드렸던 그 쌕쌕거리는 소리가 천식 환자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동반한 기침이 3주 이상, 4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천식을 의심하고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천식에 걸릴 위험이 만약에 있는지 그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알레르기 체질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천식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서 천식이나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자손에게, 자식에게 유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다면 그게 천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만약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빨리 해보시고 이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를 확인해서 그거를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질병에 어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비염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건 완치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천식은 어때요? 네, 사실은 천식도 완치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알레르기가 체질인 것처럼 어느 정도는 지속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약을 사용하고 조심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천식은 증상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서요.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병원을 안 가게 되면 대부분은 1년 안에 다시 천식 악화로 병원을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환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약을 끊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네, 그러면 천식에 걸렸다 하면은 그 먹는 약을 꾸준히 계속 먹어야지 좀 괜찮다 해서 딱 끊으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네. 한 가지는 먹는 약보다는 흡입기 사용이 근간이 됩니다. 이게 마시는 그러니까 거. 막 흡입기 하면은 우리 왜 드라마랑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칙칙 하면서 막 뭔가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게 없으면 막 큰일 난다 막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많이 거예요. 입에 나오죠. 물어서 이렇게 착착 하는 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고요. 그거를 우리가 흡입기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기관지에 바로 작용할 수 있는 가루 또는 액체 형태의 흡입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약이 들어있는 약이야. 거예요. 호흡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해주는 거란 얘기죠? 네. 오, 그거 좋네요. 그냥 약을 먹으면 되지 왜 꼭 그 흡입기를 써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실 천식 치료에는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거나 주사로 맞는 전신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그런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천식 치료를 잘 하는 병원이나 내지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흡입제 사용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되도록 흡입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천식 환자들 배우면은
흡입기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약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사실 흡입기를 많은 환자분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이게 일단 먹는 약에 비해서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흡입기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 흡입기는 천식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흡입기를 사용하셔서 천식을 치료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천식이 이렇게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병인지 미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내가 천식에 걸릴지 모르니까 이게 정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알레르기 반응이나 비염 같은 게 있을 때 좀 특별히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천식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천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주스로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천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 생강 주스입니다. 재료부터 좀 살펴볼까요? 재료를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름 예. 그 자체가 재료인데 바나나 1개와 생강 4분의 1쪽, 꿀 적당량, 그리고 물 100ml만 있으면 됩니다. 아, 이거 좀 바나나 생강 주스 정말 이름 그대로만 들어갔네요. 그럼 바나나와 생강에는 어떤 효과가 있죠? 먼저 바나나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네. 의외의 효과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몰랐던 바나나의 효과는? 기관지를 이완시키는 후각 수용체를 자극해서요. 이 바나나 향기만 맡아도 천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과일이에요. 진짜? 냄새만 맡아도요? 너무 신기하네. 근데 먹어도, 그러니까 영양분을 흡수해도 네. 더 좋은데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지질, 그리고 점액다당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모관을 촉촉하게 해줘요. 그래서 통증을 개선하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침날 때는 바나나 먹어야겠다. 집에 이렇게 한 송이씩 이렇게 사놓으면 쪄가지구나. 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네네. 바나나에다 우유 한 잔을 거의 먹고 밥은 한 12시쯤 가서 먹어. 아, 좋네요. 그 배가 든든하고. 뭐 기관지에도 좋겠네요. 나는 평생에 가래 기침 몰라. 평생. 또 생강은요, 따뜻한 성질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찬바람 불 때 또는 몸이 추워져서 나오는 기침에 잘 드는 약재거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관지도 따뜻하게 해주는 매운맛을 가진 식품이에요. 그래서 바나나와 생강 두 가지 재료로 선택을 해봤는데 우리 바나나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생강은 그냥 먹기는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주스로 갈아서 한 번에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맞는 조합인데 바나나는 좀 촉촉하고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음이라면 생강은 몸을 덮여주고 기운을 열어주는 양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재료를 함께 주스로 해서 드시면 음양의 조화가 잘 어우러집니다. 바나나와 생강의 조합이 어떤 맛이 날까? 이게 진짜. 조금 그렇죠. 좀 이게 어색해. 맛이 있을까 어쩔까 좀 궁금하거든요. 좀 빨리 좀 맛을 보고 싶네요. 생강 맛이 네. 조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두려워하시는 표정으로 예. 말씀하셨어요. 이게 벌칙 주스일까? 아니면 진짜 맛있는 우리 몸에 보양이 되는 생강이 네. 좀 의외의 맛인데. 바나나는 이제 그냥 껍질 까가지고요. 네. 네. 그냥 조각조각 내서 넣고 그다음에 생강을 넣어요. 생강은? 그냥. 바나나와 생강을 넣은 믹서기에 물 100ml와 꿀 적당량을 함께 넣어주면 준비 완료. 아, 꿀이 들어가니까 또 괜찮겠네요. 그렇지. 아, 생강에 약간 그런 맛을 잡아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꿀도 호흡기를 촉촉하게 네. 하는 자윤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재료를 넣고 갈아주시면 돼요. 어떨까? 맛 진짜 궁금하다. 둘의 조화가 너무 그러니까. 상상이 안 근데 돼. 오히려 더 묘할 것 같아. 이게. 일단 꿀이 들어갔으니까 또 저거 맛이 또 어떻게 걸쭉하잖아. 달라질지 몰라요. 와, 이거 진짜 스무디. 오. 약간 밀크쉐이크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건 맛을 안 볼 수가 없네요. 진짜 어떤 맛이 나는지. 진짜 궁금해. 중요한 거는 생강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안 날 수도 있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는 표정. 맛있어. 오, 이게 생강 맛이 나거든요. 나요? 근데 전혀 맵거나 독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 상쾌한 생강 맛. 해독 주스 이어서 천식 주스가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언제 먹어야 돼요? 네, 이 주스는 이제 저녁이나 잠드시기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괜찮은데? 보통 천식, 기침 환자분들이 좀 해가 졌을 때 기침을 더 심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잔 저녁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천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 생강 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천식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드시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실제 봄이 되면 눈에 띄게 천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엔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수록 천식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흔히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 천식은 미세먼지나 황사 등 외부 물질이 일으킨 염증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데 잦은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심한 경우 발작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그렇다면 천식을 유발하는 호흡기 속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위해선 어떤 식재료를 먹어야 할까? 봄이 제철인 이 식재료는 인삼, 녹용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호흡기 속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호흡기 속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인 건 맞지만 잘못 섭취하시면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흡기 속 미세먼지는 배출하지만 잘못 먹으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천기누설 검증단에게 물었다. 정력과 10분, 그리고 술과 숨소리. 과연 이 4개의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식재료는 무엇일까? 제 키워드는 바로 정력입니다. 정력을 보호하기 위해 즐겨 먹는 대부분의 보양식에 이 식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정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식재료의 정체를 찾아 곳곳에 보양식집을 방문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 보양식 닭백숙부터 정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어구이,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들이 즐겨 먹었다는 용봉탕까지 다양한 보양식을 만나봤다. 대부분의 보양식에 공통적으로 활용된다는 정력을 높이는 식재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자세히 보니 웬 채소를 보양식과 함께 먹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정력하면 부추 아닙니까? 보양식 하면 부추예요. 부추 꼭 먹어줘야 돼요. 설마 오늘의 주인공이 부추? 천식을 일으키는 호흡기 속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는 바로 부추입니다. 전격 회복, 식재료의 모든 것의 주인공은 바로 부추. 실제 대부분의 보양식에 부추가 빠지질 않았는데 부추는 예부터 양기를 세우는 풀이라 하여 기양초, 오줌 줄기가 벽을 뚫는다고 해 파벽초라 불릴 만큼 정력을 보호하는 대표 채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나 봄철에 수확하는 부추는 인삼이나 녹용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비타민과 칼슘, 칼륨, 철분 등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추가 천식을 일으키는 호흡기 속 미세먼지 배출엔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부추에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는 호흡기에 달라붙은 미세먼지 속 세균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흡기의 염증을 가라앉혀 기침을 먹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추에는 호흡기 속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가지의 2배 이상, 당근보다는 무려 17배나 더 풍부하게 들어있었는데 중국의 의학서 본초 강목에서도 부추가 천식을 다스리고 어독을 푸는 데 효능이 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10분은 부추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네, 제 키워드는 10분인데요. 이는 부추가 흙탕물 속의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부추의 폴리페놀과 식이섬유는 몸속의 미세먼지나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기능이 뛰어난데요. 실제로 이 부추를 갈아낸 즙을 흙탕물 속에 넣고 10분만 지나게 되면 흙이 빠르게 가라앉아서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부추의 흡착 능력은 어느 정도일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2개의 비커에 동일한 흙탕물을 부어준다. 그리고 믹서로 곱게 간 부추즙 50ml를 오른쪽의 흙탕물에만 넣고 섞어준다. 그런 뒤 시간 경과에 따른 흙탕물의 변화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 흙탕물만 부은 비커와 달리 부추즙을 넣은 흙탕물에선 물의 층이 쉽게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부추의 정화 능력을 보여주는 실험이었는데요. 부추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도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호흡기 속의 미세먼지나 중금속, 또 노폐물 등을 흡착, 또 배출하는 역할을 해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술은 부추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흔히들 술을 마실 때 이 해독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부추를 함께 섭취하시는데요. 이 부추와 술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부추와 술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 열성 식재료인 부추를 체내 열을 높이는 술과 함께 먹으면 혈액을 갑자기 빠르게 돌게 해서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추와 술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부추를 술과 함께 먹는 것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열성 체질인 사람들이 부추를 먹을 땐 꽃게, 오징어, 보리 등 찬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천식 완화를 위한 부추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 허정원 한의사의 네 번째 키워드 숨소리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제 키워드는 바로 숨소리입니다. 천식이 심해 숨을 굉장히 거칠게 쉬었던 분이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서 숨소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부추를 어떻게 드셨는지 직접 만나서 비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키워드 숨소리의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축구장. 그곳에서 열성적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익성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버님 제가 듣기로는 천식 때문에 좀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한 30년 동안 힘들었더랬는데 지금은 아주 건강해가지고 축구도 합니다, 지금. 꾸준한 부추 섭취로 천식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익성 씨. 우선 호흡하기 힘든 거, 숨이 찬 거. 숨이 차가지고 막 뛰어다니면 숨 차잖아요? 그 이상이야. 그러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어디 가질 못했지, 걸어 다니질 못했어요. 30년이 넘도록 오랜 시간 천식을 알아온 이익성 씨는 심한 기침 때문에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고 호흡장애로 인해 매일이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특히나 잠을 잘 때면 더욱 심해지는 호흡곤란 증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도 많았다는데 이익성 씨가 이토록 오랜 시간 천식에 시달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학교 체육복 같은 건 납품을 하고 제품을 재단해서 학교에 납품하다 보면 그 안에 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먼지 마시다 보니까 더 심했더랬죠. 과거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천식이 생겨나고 악화됐다는 것. 그런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던 과거와 달리 넓은 축구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뛰어다니는 이익성 씨. 격한 운동에도 숨소리는 평온한 상태 그대로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익성 씨는 부추를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그 비법을 파헤치기 위해 천기누설 자문단 허정원 한의사가 나섰다. 한의사 허정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이 이익성님 맞으시죠? 네, 아, 이익성입니다. 예. 그 집사람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버님께서 그렇게 안 좋으셨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네.
축구도 하고 네. 노래도 하고 이제는 행복해요. 아주. 이익성 씨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허정원 한의사. 그의 말처럼 정말 천식이 완화된 것일까? 천명음이라고 하는데 아버님 가슴에다 제가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천명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심장박동 소리만 들리지 숨소리가 전혀 안 들리거든요. 숨소리를 들어봤을 때 아버님은 천식 환자가 아니에요. 천식 환자들의 대표 증상인 거친 숨소리, 천명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허정원 한의사의 소견. 이게 천식이라는 병이 그 우리 이제 혈압, 고혈압, 당뇨처럼 이렇게 잘 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번 나았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어떻게 보면 평생 질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거를 이제 부추를 챙겨 드시면서 그렇게 호흡기를 관리를 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매끼 부추가 안 떨어지니까요. 네. 그 부추가 좋기 때문에 계속 먹다 보니까 재발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님이 어떻게 부추를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보세요. 네. 남편의 건강을 위해 매 끼니 부추 밥상을 차려내는 아내 최수긴 씨. 푸릇푸릇한 부추들이 냉장고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부추 밭이네, 밭. 장사하셔도 되겠어요. 이때 냉장고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아내 최수긴 씨. 선생님, 저희는요 예. 이렇게 부추김치를 담아서 넣어서 이렇게 같이 먹어요. 이렇게. 아, 부추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맛있겠다. 예. 부부가 즐겨 먹는다는 부추김치.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이거 먹으니까 밥이 생각나요. 잠깐만요, 어머니. 이거 토마토인데? 부추김치에 토마토가 들어있다? 이 토마토를 넣어서 먹으면요 너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넣고 먹어요. 아, 어머니 그 토마토 큰 거를 잘라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큰 토마토는 잘라서 넣으면요 물기가 생겨서 오래 두고 먹질 못해요. 아, 이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네요. 왜냐하면 이 그 방울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E라는 그 성분이 또 좋거든요. 어디에 좋냐면 기관지의 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비타민 E가 폴리페놀의 어떤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래서 부추랑 방울토마토랑 같이 섞어서 먹으면 부추의 효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천식을 유발하는 호흡기 속 미세먼지를 배출해주는 부추 토마토 김치 만들기. 흐르는 물에 부추를 깨끗이 씻고 방울토마토 2줌도 깨끗이 씻어준다. 이번엔 부추김치의 핵심 양념을 만들어줄 차례인데 고춧가루 반컵, 간장 3분의 2컵, 다진 마늘 2큰술, 그리고 적당량의 통깨를 넣어 고루 섞어주면 된다. 이렇게 기본 양념으로 양념장 만들었으니까 부추 그대로 이렇게 버무리면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예.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부추김치에 양념을 만들 때도 비법이 있다? 바로 유자청이에요. 이걸 넣으면요 무르지도 않고 이거 색깔도 안 변하고 맛있어요. 이 유자에는 노밀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약간 그 유자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분이 호흡기의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부추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게 되면 부추의 효능을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거죠. 부추의 영양을 높여주고 아삭한 맛을 더해준다는 유자청 1큰술을 넣고 양념을 고루 섞어준다. 이제 완성된 양념에 부추와 방울토마토를 더해 조물조물 묻혀주기만 하면 나른한 봄철 입맛을 돋우는 밥도둑 부추 토마토 김치가 간단하게 완성된다. 이번에는 또 어떤 요리를 해주시려고? 남편의 부추 영양. 부추 영양국? 네. 이름만 들어도 뭔가 특별한 것들이 막 들어갈 것 같은데. 글쎄, 따라와 보세요.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또 비법이 있어요? 네. 예. 아내 최수긴 씨의 부추 영양국에는 특별한 재료가 사용된다는데 바로 비법은 네. 다슬기예요. 다슬기. 네.
흔히 간에 좋다고 알려진 다슬기를 부추와 함께 먹는다? 이 다슬기를 보통 사람들이 간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간을 해독하는 효능이 되게 좋은데 그 외에도 다슬기에는 16가지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아미노산들이 호흡기에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더불어 미세먼지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천식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먼저 물 1리터에 다슬기 2줌을 넣고 강불에 15분 정도 팔팔 끓여 국물을 내준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무언가를 넣는 아내 최수긴 씨. 어머니 방금 넣은 거는 뭐예요? 도토리 가루요. 도토리 가루요? 예. 아, 묵 만드는 그 도토리 예, 가루? 예. 아, 이거를 넣으면요. 예. 잡내도 없어지고 예. 담백해져요. 도토리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분이 호흡기에 미세먼지라든지 우리 몸에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되게 좋아요. 네. 예, 그래서 호흡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탁월하거든요. 도토리 가루 3큰술을 물에 불어 넣어주고 먹기 좋게 썬 양파와 부추를 넣은 뒤 달걀 1개를 풀어준다. 그런 다음 국간장 1큰술로 간을 맞춰주면 부추의 영양이 뜨끈하게 녹아든 부추 영양국이 완성된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이 상당히 담백해요. 그 와중에 그 부추의 향이 싹 올라오거든요. 마치 그 봄국, 봄에 꼭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은 봄국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지금. 예. 이번엔 비닐봉지에 부추와 정체 모를 노란 빛의 가루를 넣어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하는데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부추를 콩가루에서 흔들어요. 아, 이게 콩가루군요? 예, 찜을 하려고요. 근데 부추를 이렇게 찌면은 좀 질겨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콩가루를 넣으면 고소하고 또 이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흔들어서 찜을 하면은 맛있어요. 이 콩가루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성분이 우리 호흡기에 면역력을 높여줘 가지고 미세먼지 어떤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추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천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부추의 영양을 높여주는 콩가루 묻힌 부추를 찜기에 올려 뚜껑을 덮고 3분 정도 익혀주기만 하면 봄철 반드시 먹어야 할 영양 간식 부추찜이 완성된다. 이제 이거 다 익었으니까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아, 양념장. 예.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바나나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바나나로 부추찜에 양념장을 만든다? 아버님이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 아, 글쎄요. 예.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예. 이 바나나에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가 항염증 작용을 해가지고 부추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어떤 효능을 더 강화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 또한 천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바나나 반 개를 잘게 으깨준 뒤 간장 2큰술, 그리고 고춧가루 1큰술, 적당량의 참깨를 더해 골고루 섞어주면 된다. 달콤한 바나나 양념장이 곁들여진 영양 간식 부추찜을 끝으로 호흡기 속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천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부추 요리 한 상이 차려졌다. 아내 최수긴 씨의 정성이 담긴 부추 요리 맛에 푹 빠진 두 사람. 아주 행복하고요. 항상 부추를 먹으니까 건강이 좋아져서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도 열심히 하게 돼서 항상 그냥 행복하게 삽니다. 아주. 그렇죠. 아, 제가 이렇게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먹어보니까 이 밥상이 한마디로 숨소리가 시원해지고 숨통이 탁 트이는 그런 밥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많이 또 배우고 갑니다.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호흡기 속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천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부추. 하지만 부추엔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부추를 익혀 먹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부추를 하루 한 줌 7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자, 이제 건강하신가 시간입니다. 저거 너무 힘들어요. 가래도 많이 나오고 기침하고 약 먹어도 안 낫고 잠잘 때도 기침 나오고 그래서 항상 머리맡에 물 두고 자고 기침 나오면 정말 이거 스트레스 약간 힘들죠. 받아요. 잦은 기침. 7년 정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증세가 온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또 요양보호사를 하셨네요. 네. 이것만 드신다고요? 지금 방금 전에 식사 준비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네, 식사 준비한 건데 밥을 안 먹으면 또 약 먹을 때 좀 위도 또 그렇고 그래서 간단하게 야채 위주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너무 조금만 드시는데요? 어딜 갈 때 기침을 하면 숨어서 이제 골목에 들어가서 킥킥거리고 요즘 또 나오고 특히 더 그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침을 좀 참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게 좀 고통이죠 한마디로. 일단 검사는 해보셨겠지만 다시. 검사에서 약간 모더레이트 옵스트럭션이 나와서 2단계로 기관지가 폐쇄되었다는 증거가 보인 거죠. 그래서 이미 환자는 조금씩 서서히 알레르기 천식에 의한 만성 세균성 기관지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도 좀 정상까지 올라가고 다니고 싶고 좀 낚시도 다니고 싶고 워낙 활동적이었던 분이시라. 기관지 천식 이건 좀 다른 겁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천식에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흔히 알고 계신 천식이 바로 기관지 천식입니다. 기관지 천식은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관지에 만성염증이 발생해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네. 증상이 아주 심해지거나 급성적인 발작이 발생하면 숨을 쉬지 못하게 되시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환입니다. 근데 특히 요즘에요. 꽃가루나 뭐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 심하게 하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이런 환경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지는 네. 호흡 과정에서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기가 쉬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꽃가루나 미세먼지, 담배 연기, 매연 등에 의해 또 실내에선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바퀴벌레, 반려동물의 털 등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알레르기에 좀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증상 발현뿐만 아니라 천식의 발병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기침을 하는 걸로 봐서는 감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증상들도 있을까요? 네, 비슷한 듯도 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감기와 충분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쌕쌕거리는 증상인 천명, 네.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기침 등이 있는데요. 감기와는 다르게 한 번 걸리시게 되면 이후 특정 상황에 노출되실 경우 반복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관지 천식을 좀 가볍게 여기시고 방치하시게 되면 기관지 확장증처럼
폐 조직 자체의 변성을 일으키는 합병증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아니 예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MBN 생생정보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이 천식으로 고생하셨다가 지금 다 나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오, 천식이다. 네. 된다고요? 호흡법인가요?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복식호흡 하고 있어요. 복식호흡이요? 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운동하기 시작부터 했으니까 한 7, 8년 했을 것 같아요. 견과류도 자주 드시나 봐요. 균관지에 좋다 그래서 이거 하루에 한 5, 6알 이렇게 먹고 있어요. 습관이 돼서 늘 먹게 돼요.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즐겁게 사는 게 뭔가 기법인가요? 약간 그 천식이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나 봐요.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인 댄스 하는 중에. 라인 댄스요? 네. 제가 천식이 있어서 격한 운동을 못하고 이 라인 댄스는 뭐 부드럽게 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실버들이 하는 체조라서 따라하기 쉬워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네. 그냥 과격한 건 안 되겠군요. 네. 네. 발 씻고. 아유, 젊은 사람이 통나무네. 뻥치요. 해조류가 좀 도움이 되나? 저는 미역국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천식에 좋다고 그래서 자주 먹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봐도 딱 건강에 좋은 재료들입니다. 네. 아우. 아까 너무 채소만 드셨는데. 너무 조금 드셨죠 또. 네. 어머니 되게 간을 좀 심심하게 해서 드시나 봐요. 네, 제가 되도록이면 짜게 안 먹어요. 싱겁다 하면은 제가 이제 간장게장을 조금씩 넣고. 사람들은 해조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해조류를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죠. 네, 지금이 현재 나의 건강이다라고 생각하고 지키셔야 돼요. 야, 건강을 정말 열심히 관리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화면에 나오시는 그 관리 방법 도움 됩니까?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네. 특히 올바르게 호흡하시면 폐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기혈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복식호흡은 기관지 천식으로 인해 줄어든 폐활량을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좋은 호흡법입니다. 근데 듣기로는 왜 천식을 완치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요? 천식 같은 경우 보통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심각하다가도 증상이 사라지면 호전됐다고 느끼는 질환입니다.
그렇다 보니 증상이 없으시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시거나 특히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시면서 다시 증상이 심해졌다고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이 외부적인 많습니다. 요인. 그러니까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기관지 천식에 걸렸을 때 특히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을까요? 기관지 천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중증의 호흡기 질환에 걸리시게 되면 폐 실질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더욱 네. 높습니다. 따라서 독감 등의 질환에 대한 예방 접종을 권장드리고요. 네. 소아나 고령층은 폐렴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폐렴구균 접종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네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날에는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을 스스로 예방하시기란 좀 어렵죠. 그렇죠. 따라서 생활 환경을 잘 조절해서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네. 댁에서는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침구류나 자동차 매트는 먼지를 제거하신 후 자주 햇볕에 널어 말려주시고요. 네. 청소를 할 때 걸레를 사용해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내를 자주 환기시키시고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습도는 50% 내외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 일단 조심해야 되고요. 온도랑 습도. 환기. 네. 환기해서 또 잘 좋은 공기 마실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폐를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 숨쉬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요즘 특히요, 재채기만 해도 서로 좀 민감해지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성 기침이 되지 않도록 미리 알고 좀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